그럼 자연 자체가 실제로 남성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결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가혹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기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자연 자체의 관점에서 남성은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자연이 남성을 대체 가능하고 소모 가능한 것으로만 여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아마 잠깐 왜,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짝짓기 게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성, 매력, 짝짓기, 그리고 이런 모든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실제로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볼 때쯤이면 저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인간 본성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여성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매력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을 위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남성은 항상 전쟁에 파견되었습니다. 남성은 항상 위험한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건설했고, 물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는 그 결과로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이 한 일, 좋아요. 남성이 대량으로 죽어도 사회는 붕괴되지 않았지만 여성을 방정식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을 방정식에서 제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이는 한 남자가 여러 여성과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 여성을 보면 한 명의 여성은 한 번의 임신만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간단한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좋아요. 사회에서 남성의 90%를 잃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남성들이 남은 여성과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여성의 90%를 잃는다면 그 사회는 사실상 끝장난 셈이죠. 진화론은 모든 것을 그렇게 보고 본질적으로 이는 남성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은 소모품으로 보는 반면 여성은 필수적인 존재로 봅니다. 이제 매우 암울하게 들리겠지만 진화론이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거나 이 아이디어로 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의 눈에 남성은 유전적 실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이 끊임없이 다양한 종류의 남성을 섞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남자들이 있습니다. 힘이 센 남자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궁극적으로 어떤 특성이 유전될지 결정합니다. 여성은 궁극적인 문지기와 같으며 어떤 유전자가 유전자 풀로 유전될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문자 그대로 진화의 문지기이고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생물학적으로 매우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하면 살아남거나 잘 자라지 못할 아이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좋은 유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걸 수백만 년 동안 외삽하면 이는 여성이 남성이 누구 또는 무엇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예리한 감각을 발달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성이나 인류를 계속 이어갈 유전자를 물려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남성을 찾아서 찾아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유전적으로 매우 적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를 찾습니다. 이는 힘, 알겠어요. 신체적 힘과 정서적 힘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능을 찾습니다. 그들은 지위,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지, 다른 여성들에게 구애를 받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자신감 같은 것을 살펴봅니다.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찾는 특성 중 하나는 자신감이고
그 이유는 자신감이 실제로 포괄적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특성이며 남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불확실성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자신감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불확실성이든 어떤 종류의 도전이든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기본적으로 초능력 특성과 같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측면에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성입니다. 여성이 자신감을 보고 남자에게 자신감을 느낄 때 그것은 그 남자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 다시 말해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 여성이 그와 짝짓기를 한다면 그 남자에게서 추출된 유전자는 그녀의 아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거나 자신감이 없는 남자와 짝짓기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생존 가능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은 실제로 힘, 지능, 지위와 비교할 때 가장 위대한 특성입니다. 자신감은 가장 바람직한 특성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역사상 대부분의 남자들이 알겠어요. 이건 정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이 영상 전체의 핵심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 진화와 모든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바,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대부분 남자들을 보면 남자들은 이것을 모르지만 역사상 대부분의 남자들을 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압도적 다수의 남자들은 유전자를 전혀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고대의 아버지가 된 모든 남자마다 적어도 2명의 여성이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우리 과거 또는 인류로서의 우리 역사에서 오직 남자들만이 알다시피 여성들이 선택한 가장 높은 기준을 충족한 남자들만이 여성들이 찾던 실제로 번식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성들이 가진 가장 높은 기준을 충족한 남자들만이 또는 기본적으로 가장 적합한 적자 생존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가장 높은 생존 가능성을 가진 남자들이었고 여성들이 실제로 번식한 것은 이러한 매우 높은 기준을 충족한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나머지 모든 남자들은 이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나머지 모든 남자들은 다시 말해 올바른 특성이 없었던 남자들은 주스가 없었던 남자들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냥 주스가 없었던 남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유전적 혈통 전체가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그들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요성은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남성 조상들의 압도적 다수, 다시 말해 과거의 압도적 다수 남자들은 번식할 만큼 오래 살아남기 위해 예외적이어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오늘날 현대 세계의 남성들과 비교해보면 오늘날 현대 세계의 평균적인 남성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남성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남아 번식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기 위해 예외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게으른 모든 남성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모든 남성들, 기본적으로 살아남기에 부적합한 모든 남성들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고 그래서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걸러졌고 진화에 의해 제거되었고 자연 자체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여성과 어울리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자연은 남성을 시험장으로 사용했고 최고의 실험만이 인용문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장 뛰어난 남성만이 전진했고 가장 적합한 사람, 유전적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만이 유전할 수 있었고 모든 여성과 짝짓기를 하고 미래 세대에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남성이 반드시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남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성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진화가 자체적인 무자비한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진화와 자연 자체는 매우 무자비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왕국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동물이 끊임없이 다른 동물을 먹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파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먹고 그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먹히는 끝없는 순환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점포식자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먹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자연에서 보는 전부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 이 모든 규칙, 진화론이 따르는 이 규칙 세트는 현대 세계에서도 적용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진화론은 공정성에 관심이 없고 감정에 관심이 없고 당신이 정말 과체중이고 게으르고 매력적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약하고 돈이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남자가 있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생존, 적응,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만 관심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미친 소리처럼 들리더라도 여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대로부터 아무것도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연, 진화론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것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무자비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유전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바지를 실제로 물려줄 수 있는 많은 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사회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식료품점, 차와 같은 것들, 맞죠? 만약 당신이 예전에 400파운드였던 사람이 있었고 그가 식료품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차가 없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청바지는 물려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물려받지 못할 테지만 그는 심지어 여성에게 구애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될 테고 그래서 진화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에게 하드와이어된 프로그래밍은 절대적으로 무자비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완전히 솔직하게 말해서 완전히 무자비하다고 생각할 일련의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고 공정성에 관심이 없고 그것이 신경 쓰는 것은 생존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여전히 진화적 본능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남성을 매우 선택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들이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한 남성을 스캔하거나 선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가장 유전적 적합성이 높은 남성,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성, 맞죠?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남성, 그리고 가장 좋은 유전자를 자녀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높은 남성을 선별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가장 좋은 생존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압력은 깊은 진화적 힘에서 비롯되고 모든 여성의 뇌 속에 있는 깊은 진화적 프로그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연이 가장 좋은 유전자만 살아남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형성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에게 프로그램된 진화적 규칙이 무자비하고 인류의 미래에서 생존 적응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걸 이해하면 여성에게 유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유능해지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 화를 내는 대신 여성이 당신을 선택하거나 당신을 선별하는 것을 정직하게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DNA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성은 최고의 남성을 찾아야 하고 최고의 남성에게만 주로 끌려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가장 적합한 유전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계속 진화하는 방식이고 인간이 지구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던 방식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여성이 유전적으로 가장 적합한 남성만을 선별하도록 진화적으로 무자비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충분히 훌륭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불행히도 매우 평균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성이 당신을 다른 95%의 남자들보다 유전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볼 정도로 유전적 적합성 또는 그에 대한 외부적 인식을 높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전적으로 가장 적합한 남성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유전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이 그녀 안에 프로그램한 원초적인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무한히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진화적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알겠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그것에 화를 내고 여성이 키가 6피트, 역자리수, 이런저런 모든 요구사항을 가진 남성을 원한다는 사실에 화를 내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의 아름다움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되면 실제로 멋진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유전적으로 적합한 남성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맞죠?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와 본질적으로 당신의 혈통을 다른 세대로 물려줄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영상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자연 자체가 실제로 남성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결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가혹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기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자연 자체의 관점에서 남성은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자연이 남성을 대체 가능하고 소모 가능한 것으로만 여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아마 잠깐 왜,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짝짓기 게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성, 매력, 짝짓기, 그리고 이런 모든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실제로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볼 때쯤이면 저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인간 본성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여성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매력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을 위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남성은 항상 전쟁에 파견되었습니다. 남성은 항상 위험한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건설했고, 물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는 그 결과로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이 한 일, 좋아요. 남성이 대량으로 죽어도 사회는 붕괴되지 않았지만 여성을 방정식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을 방정식에서 제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이는 한 남자가 여러 여성과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 여성을 보면 한 명의 여성은 한 번의 임신만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간단한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좋아요. 사회에서 남성의 90%를 잃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남성들이 남은 여성과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여성의 90%를 잃는다면 그 사회는 사실상 끝장난 셈이죠. 진화론은 모든 것을 그렇게 보고 본질적으로 이는 남성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은 소모품으로 보는 반면 여성은 필수적인 존재로 봅니다. 이제 매우 암울하게 들리겠지만 진화론이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거나 이 아이디어로 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의 눈에 남성은 유전적 실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이 끊임없이 다양한 종류의 남성을 섞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남자들이 있습니다. 힘이 센 남자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궁극적으로 어떤 특성이 유전될지 결정합니다. 여성은 궁극적인 문지기와 같으며 어떤 유전자가 유전자 풀로 유전될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문자 그대로 진화의 문지기이고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생물학적으로 매우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하면 살아남거나 잘 자라지 못할 아이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좋은 유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걸 수백만 년 동안 외삽하면 이는 여성이 남성이 누구 또는 무엇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예리한 감각을 발달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성이나 인류를 계속 이어갈 유전자를 물려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남성을 찾아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유전적으로 매우 적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를 찾습니다. 이는 힘, 알겠어요. 신체적 힘과 정서적 힘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능을 찾습니다. 그들은 지위,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지, 다른 여성들에게 구애를 받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자신감 같은 것을 살펴봅니다.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찾는 특성 중 하나는 자신감이고 그 이유는 자신감이 실제로 포괄적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특성이며 남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불확실성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자신감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불확실성이든 어떤 종류의 도전이든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기본적으로 초능력 특성과 같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측면에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성입니다. 여성이 자신감을 보고 남자에게 자신감을 느낄 때 그것은 그 남자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 다시 말해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 여성이 그와 짝짓기를 한다면 그 남자에게서 추출된 유전자는 그녀의 아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거나 자신감이 없는 남자와 짝짓기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생존 가능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은 실제로 힘, 지능, 지위와 비교할 때 가장 위대한 특성입니다. 자신감은 가장 바람직한 특성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역사상 대부분의 남자들이 알겠어요. 이건 정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이 영상 전체의 핵심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 진화와 모든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바,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대부분 남자들을 보면 남자들은 이것을 모르지만 역사상 대부분의 남자들을 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압도적 다수의 남자들은 유전자를 전혀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고대의 아버지가 된 모든 남자마다 적어도 2명의 여성이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우리 과거 또는 인류로서의 우리 역사에서 오직 남자들만이 알다시피 여성들이 선택한 가장 높은 기준을 충족한 남자들만이 여성들이 찾던 실제로 번식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성들이 가진 가장 높은 기준을 충족한 남자들만이 또는 기본적으로 가장 적합한 적자 생존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가장 높은 생존 가능성을 가진 남자들이었고 여성들이 실제로 번식한 것은 이러한 매우 높은 기준을 충족한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나머지 모든 남자들은 이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나머지 모든 남자들은 다시 말해 올바른 특성이 없었던 남자들은 주스가 없었던 남자들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냥 주스가 없었던 남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유전적 혈통 전체가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그들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요성은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남성 조상들의 압도적 다수, 다시 말해 과거의 압도적 다수 남자들은 번식할 만큼 오래 살아남기 위해 예외적이어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오늘날 현대 세계의 남성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 현대 세계의 평균적인 남성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남성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남아 번식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기 위해 예외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게으른 모든 남성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모든 남성들, 기본적으로 살아남기에 부적합한 모든 남성들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고, 그래서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걸러졌고, 진화에 의해 제거되었고, 자연 자체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여성과 어울리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자연은 남성을 시험장으로 사용했고 최고의 실험만이 인용문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장 뛰어난 남성만이 전진했고 가장 적합한 사람, 유전적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만이 유전할 수 있었고 모든 여성과 짝짓기를 하고 미래 세대에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남성이 반드시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남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성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진화가 자체적인 무자비한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진화와 자연 자체는 매우 무자비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왕국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동물이 끊임없이 다른 동물을 먹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파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먹고 그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먹히는 끝없는 순환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점포식자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먹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자연에서 보는 전부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 이 모든 규칙, 진화론이 따르는 이 규칙 세트는 현대 세계에서도 적용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진화론은 공정성에 관심이 없고 감정에 관심이 없고 당신이 정말 과체중이고 게으르고 매력적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약하고 돈이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남자가 있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생존, 적응,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만 관심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미친 소리처럼 들리더라도 여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대로부터 아무것도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연, 진화론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것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무자비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유전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바지를 실제로 물려줄 수 있는 많은 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사회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식료품점, 차와 같은 것들, 맞죠? 만약 당신이 예전에 400파운드였던 사람이 있었고 그가 식료품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차가 없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청바지는 물려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물려받지 못할 테지만 그는 심지어 여성에게 구애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될 테고 그래서 진화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에게 하드와이어된 프로그래밍은 절대적으로 무자비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완전히 솔직하게 말해서 완전히 무자비하다고 생각할 일련의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고 공정성에 관심이 없고 그것이 신경 쓰는 것은 생존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여전히 진화적 본능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남성을 매우 선택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들이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한 남성을 스캔하거나 선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가장 유전적 적합성이 높은 남성,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성, 맞죠?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남성, 그리고 가장 좋은 유전자를 자녀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높은 남성을 선별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가장 좋은 생존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압력은 깊은 진화적 힘에서 비롯되고 모든 여성의 뇌 속에 있는 깊은 진화적 프로그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연이 가장 좋은 유전자만 살아남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형성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에게 프로그램된 진화적 규칙이 무자비하고 인류의 미래에서 생존 적응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걸 이해하면 여성에게 유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유능해지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 화를 내는 대신 여성이 당신을 선택하거나 당신을 선별하는 것을 정직하게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DNA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성은 최고의 남성을 찾아야 하고 최고의 남성에게만 주로 끌려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가장 적합한 유전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계속 진화하는 방식이고 인간이 지구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던 방식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여성이 유전적으로 가장 적합한 남성만을 선별하도록 진화적으로 무자비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충분히 훌륭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불행히도 매우 평균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성이 당신을 다른 95%의 남자들보다 유전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볼 정도로 유전적 적합성 또는 그에 대한 외부적 인식을 높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전적으로 가장 적합한 남성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유전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이 그녀 안에 프로그램한 원초적인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무한히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진화적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알겠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그것에 화를 내고 여성이 키가 6피트, 역자리수, 이런저런 모든 요구사항을 가진 남성을 원한다는 사실에 화를 내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의 아름다움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되면 실제로 멋진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유전적으로 적합한 남성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맞죠?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와 본질적으로 당신의 혈통을 다른 세대로 물려줄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영상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